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진짜 엉터리로 국가 예산을 낭비했는지, 그리고 또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억지로 월북 몰이를 해서 월북으로 단장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한테 상납을 했는지, 이 비리의 실체들이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여기서 김문수 이 경산호위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가 맞다. 왜 신영복을 그렇게 좋아하니? 신영복이는 김일성주의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주의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왜 그러느냐? 지금 MB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0여 년간 복역할 수 있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이게 바로 문재인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MB 대통령보다도 더 큰 징역을 살아야 될 거다. 그러면서 총살감에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는 주사파고 이 수영 보시듯이 한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런 지금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도스태핑에서 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다. 그리고 인선하게 된 것은 이 김문수 위원장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서 노동 현장에서 뛴 분이고, 진영과 부관에게 많은 노동운동가들하고 네트워크도 있고, 또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인선을 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요, 대통령실에서 익명으로 이 문제는 김문수 위원장과 관련된 이 발언의 내용은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김문수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자료와 맥락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 김문수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아주 전형적인 좌파 노동운동을 한 사람 한 데서 출발했는데, YS 때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15, 16, 17 3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지사 2번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74년도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시절에는 민청학력 사건으로 제적된 바 있고, 1980년대 중반에 선우련 서울노동운동연합, 아주 좌파죠. 이 결성을 주도하면서 노동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 그룹 중에서 서노련의 경우에는 아주 극자 계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 김문수 위원장이야말로 노동 현장에 관해서 가장 많은 이 투쟁 경험도 있고, 또 이 내용을 잘 아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전향을 해가지고 우리 우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일부 세력으로부터는 극우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신껏 이제 이 발언을 국감장에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국감장이니까 너무 발언이 좀 세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어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나와가지고 아마도 이제 우리 우파에서는 한 30% 정도가 이 김문수 위원장의 말에 동의할 것이고, 그거는 본인의 소신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이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얘기한 거, 이거는 민주당이 풀어야 될 문제도 좀 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주사파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은 다 알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민주당도 반성할 시점이 됐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계획에 대해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고민을 해서 이 노동계획의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대단한 혁신이고 개혁인데, 그 출발점이 노동개혁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간 것 같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김 위원장님 별로 갈 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김문수 위원장의 이러한 이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우파 진영에서도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누굽니까? 바로, 이 고영주 변호사. 대법원에서까지도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일성주의자보다도 더 센 발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표현이 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로 이제 야당이 활용한 거, 그리고 국감자이면요, 질문을 국감 성격에 맞게 질문해야지, 마치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정치 이력을 캐는, 그래서 문제시 하려는, 쟁점화하려는 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이 이런 화근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그래서 원초적으로 민주당의 이런 전략, 여기에 말하자면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말려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청문회 성격으로 국감 현장에서 질문을 꺼낸 거, 이게 민주당의 잘못도 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TBS 예산이 말이죠,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광고를 준 건과 액수가 한 6, 7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정동만 의원이 이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재인 정부 기간 5년 동안에 TBS에 집행된 정부의 광고 건수, 금액을 보면 1064건에 17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MB정부와 비교해보면요, MB 때는 305건에 6억 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357건에 31억 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78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6.8배, 5.7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불러보면요, 역시 정치적인 편향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요, 2017년도에는 15억, 2018년도에는 24억이었는데 총선을 1년 앞둔 2019년도에는 42억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배가. 그리고 총선이 있던 2020년도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52억으로 늘어나요. 이 정도로 아주 편향된 예산 집행 현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원 신청 건수도 압도적입니다. 이 방통위의 지난 5년간의 민원 신청 건수를 보면 TBS가 총 말이죠, 1458건이에요. 그래서 75%가 이 뉴스공장하고 관련된 거. 이 정도면 이거 폐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자,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뉴스공장이 방통위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행정지도가 72건, 경고 2번, 주의가 6번. 그래서 법정 제재는 8번. 그래서 TV와 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 볼 때 이 김어준 뉴스공장이 1등인 거예요. 자, 이거니까 지금 이제 정 의원이 얘기는요, 문정부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는데 이런 TBS에다가 정보 광고를 몰아준 거, 이거는 국민 세금을 갖다가 이 정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이 자세 전략이 아니었냐, 상당히 비열한 행위다. 그러면서요, 언론은 특정 정권의 편파적에서는 안 되고 정부 광고 집행은 항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공정성을 지켜야 할 TBS가 정부 광고에 집중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하고, 이것은 공정방송으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디서 이 국민 혈세가 잘못 집행이 됐느냐, 바로 세월호 관련 예산이에요. 이 서범소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이 세월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중에 이러한 예산인데, 그래서 얼마가 무려 배당이 됐느냐, 2017년도부터 22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110억 원의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 예산 중에 36억 원이 거의 30%가 넘죠. 이 예산이 말이죠, 시민단체의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됐는데, 시민단체가 이거는 갖다가 이제 흥청망청 쓴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전혀 세월호 활동과 관련 없는 그런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한 대여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이 방만한, 그리고 예산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10억 원의 국민 혈세가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비리 예산 집행 실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몇 군데만 얘기를 들면요, A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썼느냐? 7월 10일이라고 7월 12일 날 이틀간 2020년도입니다. 양일간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서 1박 2일 캠핑을 갔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200만 원을 든 거예요. 펜션비, 현장 제한, 각종 경품. 자, 그리고 또 비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 1,900만 원을 받아가지고요,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숙박 비용으로 400여만 원. 그리고 시민간 단체는요, 2년간 세우는 예산 3억 3백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가죽 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 구입, 강사 비용에 3천만 원을 썼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D 시민단체는요, 1,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김 씨가요, 이 D 시민단체 대표는 남편인 이모 씨에게 인쇄, 홍보, 강사를 맡겨서 930여만 원을 지급해요. 그리고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해놓고 실제 인쇄는 300부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상인의 경우에는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요. 그리고 또 1,500만 원을 받아서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도 있고 1,000만 원을 받아갖고 곤충 표변 액자를 만든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교육 목적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쓴 단체도 있어요. 이게 모두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법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 이러한 예산, 그야말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월호 관련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 감사원이 말이죠, 어제 5개 기관 2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는데, 장관급만 하더라도 박지원, 서훈, 서욱, 이인영 이런 통일부 장관까지도 추가로 이 고소 대상에 고발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 월북몰이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 그리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요, 이 사건 초기에는 국방부와 국정원은 조류 방향, 그 다음에 어선 조업 시기 이런 거를 볼 때 월북 가능성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보고되니까 SI로 안보실은 그때부터 국방부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종합 분석 결과를 보고하도록 안보실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실은 이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가 그대로 발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는 그 당시 어떤 분석보고를 썼느냐, 타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CCTV 사각지대에서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발견된 당시 소형 구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 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 이 네 가지를 이유로 월북 판단을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단 하나도 명확히 확인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월북 몰이를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감사는요,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을 분석해서 의도적으로 제어한 상황도 발견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23일 날 새벽에 열린 장관 회의에서 이 민수에서 말이죠, 첩보 60건을 삭제하라 라는 이 서욱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발견이 됐고요. 또 국정원 보고서에도 삭제가 됐다는 점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대준 씨가 본래 말이죠, 우리 국내에서는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구명조끼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말이죠,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면은 이 중간에 실종됐던 이 이대준 씨가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또 팔에 붕대를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실종 당시에 이대준 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붕대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 군에서 발견됐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어딘가 누구에게 한번 구조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누가 구조했겠느냐? 당시 해역을 보면 그 해역에는 중국 어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어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조가 된 거죠. 순간.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된 조끼를 입혀 중국어 붕대도 매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싸그리 다 무시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일부러 이제 월북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국 어선에 의해서 구조된 사실,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은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경청장의 경우에는 이 구명조끼 한문이 나온 거, 이거는 나는 안 본 걸로 해달라. 안 본 걸로 해달라. 이 안 본 걸로 해달라라고 하는 해경청장의 이 발언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 당국에서 얼마나 이 월북몰이를 하려는 이 작심을 하게 된 건지 우리가 충분히 알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말이죠. 배에 남겨진 슬리퍼 소유자나 구명조끼 착용 여부도 확인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리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것도 또 이 사실 이번 사건, 즉 표류 사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북 동기가 도박 자금과 관련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 발표하게 된 것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건 자진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 이러한 방침을 갖다가 이 관련 부처하고 해경에게 하달한 뒤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60건의 삭제 지시, 국정원 46건의 또 이 무단 삭제, 이게 박정희가 무단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그야말로 이 억지로 월북몰이한 정황들이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이 됐다. 그래서 감사원은요,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9월 22일 당시 실종 이후에 38시간이나 지나서 구조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오후 7시 30분쯤에 일제히 칼퇴근했다. 그래서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우리 이대준 씨가 결국 북한에 의해서 잔인하게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오늘 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즉각적으로 소환 조사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